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월 29일 산뜻한 월요일 시작입니다. 이번 주 1월 31일 수요일 FOMC 금리 발표가 있고요. 1월 동결은 확실하지만 3월이나 5월 금리 인하한다는 시그널을 파월 의장이 줄 수 있을지 여부 가장 중요하죠. 혹시나 미국 경기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 앞으로도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스닥이나 코인시장 2월 3월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코인도 비트코인 ETF 상장 이전에는 개별 호재로 단독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나스닥 커플링이 되고 있고요. 4월 코인 반감기까지 아직 시간도 있고 이전 반감기 경우에도 순조롭게 상승보다는 조정 이후 상승 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2022년 코로나로 비트코인 바닥 리테스팅 한 다음 본격 상승을 했고요. 현재 가격으로 치면 42,000달러에서 16,000달러 저점 다시 터치하고 10만 달러 상승을 한 거죠. 2016년처럼 4만 달러 행보하다 반감기 이후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 예상은 하지만 코인 시장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리플 하락은 했지만 솔라나, 아발란체가 주도 코인으로 미국계 코인들 잘 오르고 있습니다. 4월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 5만 달러 직전 고점 넘겨버리며 알트코인 시장도 2차 불장이 올 수가 있고요. 알트코인 시가총액 보면 2022년 5월 연준금리 인하와 루나 사태로 큰 폭락 온 다음 11월 FTX 파산, 작년 6월 SEC 알트코인 증권 보류까지 3년타 맞으면서 1년 넘게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부터 비트코인 ETF 호재로 본격 상승을 했고요. 튼튼하게 바닥 다지다가 상승하며 다음 하락에는 바닥까지는 내려가지 않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알트코인 찐 하락이라 볼 수 없는 786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의 미국 주식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급 조정인데 작년 말부터 모아온 개인들 매도 안 하고 홀딩하는 게 메인 이유이고요. 이러다 반감기 불정 와서 알트코인 폭등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가격들 이제는 거의 없겠지만 나스닥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면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30% 이상 쭉쭉 하락을 합니다. 주말 동안 알트코인 거래량 보면 비트코인 1600억, 세이수이, 솔라나 1000억 정도로 거래량은 낮은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ETF 호재는 있었지만 초보 투자자 신규 진입이 적기 때문에 자발트까지 순환장 빠르게 나오진 않고요. 신규 투자자 진입이 적다는 건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코인 시장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신규 투자자들은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게 일반적인데 아직까지는 추가 하락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가 될 듯 하고요.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 보면 1월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수익률은 마이너스 0.9%이고요. 작년 9월부터 연말 4개월 상승했을 경우 1월은 빨간색 조정 오는 게 2016년과 2017년에도 비슷했습니다. 특히 1월 하락폭이 2017년과 매우 비슷한데 이때도 1월 0.04% 약간 마이너스 됐고 2월은 23% 상승했고요. 1월 하락 컸던 2016년에도 2월에는 20%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4월 반감기까지 해서 2017년 같은 1년 내내 오르는 불장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23% 상승, 3월에 마이너스 9% 약간 조정 왔지만 4월, 5월, 6월 30%, 50%, 20% 연말까지 계속해서 올랐고요. 이렇게 코인 가격 상승을 하면 포모 심리에 시장가로 신규 자본들이 코인 막 사게 됩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면 연준 금리나 타이밍하고 겹쳐서 미국 경제 데이터가 빠르게 나빠지는 거고요. 2019년 8월 여기 구간에서 첫 금리 인하했었는데 코인 연말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이 2017년과 2019년 모두 가능한 상황이고 이번 2월이 비트코인 5만 달러 상승만 해준다면 2017년처럼 1년 내내 불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스닥에 비트코인 ETF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AI 붐으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자금들이 빠르게 코인으로 진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달 2월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달입니다. 비트코인 청산매만 보면 42,000달러 반등으로 고배율 숏포지션 증가는 했지만 선물 자금 얼마 들어오진 않았고요. 상승 보는 투자자들 적은 거고 2월 조정 가능성 크다고 선물 고수들 판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관점 깨고 2월 상승한 거면 기관들 비트코인 빠르게 매수하는 거라 2017년 같은
같은 불장 재현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2월 불장일지 아닐지는 이번 주 FOMC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OMC에서 파우르장 부정적인 말 한마디라도 한다면 여기 있는 38,000달러 롱포지션 대량 청산되고 다음 매물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비트코인 이미 38,000달러 99선 찍고 41,000달러 힘겹게 상승한 거라 재하락하게 되면 2017년 불장이 아니라 2019년처럼 서서히 내리는 장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영향력 있는 인물들 이번 FOMC 연준의 금리 전망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보시고요. 2022년부터 연준 금리 인하 타이밍 잘 맞추고 선제적 대응 잘해왔던 하는 이창용 총재 발언 보면 6개월 내 금리 인하 논하기 쉽지 않다. 한국 부동산 PF 시장 리스크가 번질 가능성이 높아서 금리 인하 안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금리가 생각보다 늦게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창용 총재 서울대 하버드 출신의 IMF 경력도 있으면서 국내 경제 탑이죠. 중경투가 2022년부터 이창용 총재 발언 모니터링 하지만 매번 잘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보다 기준금리도 2% 낮은 상태로 2022년 미국 금리 내릴 때 대통령 선거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빠르게 금리를 못 올렸고요. 2022년 연준이 첫 번째 75bp 자연스텝 한다고 맞췄던 일본 노무라 증권은 올해 4번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100bp 인하할 것이다. 6월부터는 금리 인하와 동시에 양적 긴축 속도도 줄이다가 12월 양적 긴축 종료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2022년 첫 번째 75bp 자연스텝만 잘 맞췄고 작년부터 해서 전망은 거의 다 틀렸고요. 한국 금리 인하도 작년에 할 거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동결입니다. 이창용 총재 임기 총 4년 중에 2년이 끝났는데 하는 총재로서 가장 힘센 지점에 진입을 했고요. 미국이 3월 기습적으로 금리 인하 안 하는 이상 한국은 5월 7월이나 되어서나 금리 인하 시그널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7월에 금리 인하한다면 4월 한국 총선 끝나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는 총재하고 같이 전망 잘 맞추는 한국 증권사들은 5월 2분기나 7월 3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KB, 키움증권, 하나증권 3분기 금리 인하, 하이투자증권은 7월 금리 인하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유독 NH투자에서는 5월로 더 빠르게 금리 인하할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금리 인하 주장하는 메인 이유는 11월 미국 대선 있고 공화당 민주당 확실히 분리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공짜 돈 유동성 늘리기 쉽지가 않아서 2분기 중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본격 논의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NH투자 관점이 전 연준위원 제임스 블라드하고도 매우 비슷합니다. 연준 금리 인하 이르면 3월에 이뤄질 수 있다. 12개월 핵심 기준 인플레이션율은 올해 3분기까지 2% 도달할 수 있고 그때 금리 인하하면 너무 늦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선제적 금리 빠르게 인하 안 하면 이후에 50bp 이상 금리 인하하는 등 매우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11월 바이든 재선까지 있어서 시장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블러드 전 총재처럼 선제적으로 인하해서 경제에 활력 주는 게 경제교과서 정석적인 방법이 맞기는 하지만 파우르장 2022년 금리 인하 스타일을 보면 블러드 전 총재 말하는 대로는 안 움직였고요. 블러드 총재 당시에는 빨리 75bp씩 인하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파우르장 2022년 3월 25bp 약간 선제적으로 내리고 다음에 50bp 그 다음 75bp 3번씩 점진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당시 파우르장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많았고요. 빠르게 블러드 총재 말한 것처럼 강한 충격을 줘야지 인플레이션을 끌어낼 수 있는데 25bp, 50bp 이렇게 금리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파우르장이 옐런 재무장관이나 기존의 연준 의원처럼 순수 경제학자 출신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 변호사였다가 트럼프가 컨트롤하기 쉽기 위해서 앉힌 인물이다. 루머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 나스닥 고점 돌파했고 파우르장도 2022년 잭슨을 연설을 해서 시장 경고하는 등 경제 전문가들 비판하고 다르게 대처를 잘하고 있고요. 그 결과 블러드 총재 이분은 연은 총재에서 해임되고 지금은 대학 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시장이 항상 경제 교과서대로 움직이진 않는다. 파우르장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준 계기가 되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